저는 박정윤식 이야기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이제 같이 저 사일런트 서비스 식구들과 함께 동문수학했던 고인물 임재환입니다.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보통 입시 선생들은 아침에 자요. 애를 학교를 보내고 보통 이제 9시, 10시에 잠깐 잤다가 일어나는데 거의 한 1년 만에 핸드폰에 박종윤 선생님 딱 뜨면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상 종윤쌤한테 전화 오면 저는 자세가 이런 자세로 전화를 받습니다. 아,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임원장 월요일날 시간이 돼? 제가 시간은 안 되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고서 일단 알겠어. 다시 전화가 왔는데 월간 박종윤에 한번 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까지 깨요? 저는 드릴 말씀이 크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제일 안 됐어. 성공한 게 아니고 네가 제일 안 됐어서 너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지금 안 되셨을 분들에게 용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흔쾌히 승낙을 했고요. 아무것도 모르던 강사가 어쩌다가 학원을 개원을 해서 3년 동안 기세등등하게 자기 실력 믿고 까불다가 학원이 쫄딱 망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학원밥만 한 20년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남들 다 MT 다니고 연애하고 할 때 저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강사 생활을 10년 정도 했고요. 그 강사 생활을 할 때에는 제가 나온 학원인 노량진 창조의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창조의 아침이 이제 프랜차이즈 학원이었기 때문에 홍대 앞에도 팔려갔다가 대치동에도 팔려갔다가 이렇게 보따리 강사 생활을 10년 동안 하다가요. 제가 고향이 천안이거든요. 그래서 천안 내려와서 개원을 했습니다. 13년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름은 바뀌었어요. 망할 뻔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다시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대치동에 올라와서 주말 수업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원장 겸 강사로서 지금 운영과 이제 실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원할 때는요, 그냥 원장이 되고 싶었다라기보다는 학원에서 졸업하고 뭐 할 거니 이제 원장 선생님이 전 당연히 제 20대를 다 학원에 바쳤는데 전 학원에 있겠습니다. 아니 임 선생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나가면 회사도 오라는 데도 많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이게 나가라는 소리구나. 나가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제가 당시 원장님께 그럼 몇 월 달부터까지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지. 그 바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잘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와서 에이 모르겠다. 학원이나 차릴까? 취업은 모르겠고 당시에 저하고 뜻이 좀 맞았던 강사 3분하고 학원을 개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여기 이 자리에도 이제 동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절대 말리고 싶은 비율이죠. 3명이 33.3 33.3 0.1은 뭐냐? 0.1이 남잖아요. 그냥 학원 통장에 모아놓자. 어디다 쓸진 모르겠으니까. 그게 얼마가 될지 몰라도 어쨌든 동등한 지분율을 가지고 동업을 시작을 합니다. 벌써부터 위기가 느껴지시죠? 이제 동업을 하셨던 분들은 저 때 나이가 제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학원을 차리게 된 상황이었죠. 10년 동안 아이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운영이라는 것들을 몰랐어요. 매출이 뭐고 이익이 뭐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뭐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고요. 재무제표가 무슨 표지? 전혀 몰랐죠. 너무 저를 믿었죠.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66%들을 너무 믿었죠.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실력이 있는 강사들이잖아. 그 3명의 강사들 중에는 원장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운이 좋게도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원을 차렸단다. 한번 가보자. 그동안에 저희가 했었던 어떤 노하우와 이런 평판들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였겠죠? 개원을 하고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통장은 두둑하게 변했어요. 저는 그때 월급이 250 정도 받았던 강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학원을 개원하고 나니까 서로 33.3%씩 나눠 가지니까 나한테 통장에 450만 원이나 들어오네? 세상에. 이걸 내가 왜 진작에 안 했지? 그러면서 그때 좀 성공했다 우린. 월급 400 가지고 성공했다. 내 인생 성공했다라고 계속 운영을 합니다. 약 2년간 성업을 했어요. 학원이 그 지역 내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소개도 많이 해주고, 졸업생들도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 데리고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처음 학원을 딱 차렸을 때에는 10명의 학생이 전 학원에서 따라왔어요. 당연히 원장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겠죠. 돌려보내. 그러다 이제 뭐 소송까지 가고 그랬어요. 영업정지 가처분 뭐 이런 것도 막 뭐 법원에서 날라와가지고 받고 그때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 게 수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때 알았고, 그러면서 변호사분한테 맡기고 수업을 계속 이어서 나갔죠. 2년 차에 급부상했어요. 학원이 38평의 교실 2개짜리 학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의 공부방 수준으로 애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확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옆 건물 또 옆 건물 해서 실기실을 계속 확장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생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안 오는 게 아니고 학원은 보통 1학년이 들어와서 3학년이 되고 졸업을 하면 이제 고객이 없습니다. 졸업하는 학생의 수만큼 신입생들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다 원장이 아니고 강사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수업밖에 없었어요.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가르치다 보면 얘네가 친구 데리고 오고 학부모님들이 소개시켜 주겠지, 그냥 그것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맞자라는 것도 모르던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마케팅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너를 가르치고 싶은 학원. 감성적이다. 나만 다니고 싶은 학원.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오죠. 나만 다니고 싶으니까. 그죠? 이런 걸 광고라고 한 거예요. 저는 디자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광고와 마케팅에 대해서, 브랜딩에 대해서 아주 짧게 배워요. 이제 경영 쪽은 아니고 이쁘게 만드는 거. 디자인과 출신들은 이쁘게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까? 이쁘게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사실상 본질은 몰랐던 거죠. 고객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끌고 들어오는 본질을 모른 채 마케팅을 하고 있었어요. 매출이 이제 반토막 나기 시작하죠. 반토막 계속 반토막 나기 시작하죠. 이제 원장들의 33.3%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분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내 주머니에서 다시 꺼내서 대학생 선생님들, 그다음에 월세 차량 기사님들의 급여를 처리해야 되는 순간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머지 66%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이 술을 먹다가 술상을 뒤엎습니다. 그 술상 엎은 원장이 자기 반을 데리고 이제 나갔어요. 바로 옆 동네로 가서 학원을 딱 차렸어요. 그래도 그래 형, 우리 어차피 여기 적자나니까 형이라도 사라. 일단 거기에 안정될 때까지 내가 그래도 내가 데리고 있었던 보조 강사들 보내줄게, 대학생 강사들 보내줄게, 좋은 관계로 해서 갔어요. 이 원장 선생님, 이 형님이 이제는 딱 분리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재환아, 이건 네가 혼자 해. 저는 그래서 빚을 떠안고 불타고 있는 본진을 얻었죠. 저희가 처음 개원했을 때 사업자 대출 받은 거, 그리고 아버지한테 한 500만 원 꾼 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 그리고 당시에는 저는 졸업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사실 졸업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전처 이걸 이야기해도 되나? 제가 사실 이거 약간 스폰데 이거 네 이거 정민수 대표님이 울면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전처가 좀 이렇게 학원에다가 좀 준 돈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상황의 빚과 위태로운 상황들을 그냥 저 혼자 떠 안았어요. 그냥. 그리고 이 33%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100% 갖게 되는 불타는 본진을 얻게 되었죠. 어떻게든 살려보자 생각했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어떻게든 내가 혼자서 살려보자. 이것까지 내가 포기하면 앞으로 다 포기할 것 같아.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저 상황에 제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걸 포기하면 동업자도 가고 동반자도 갔는데 나한텐 이 불타는 본진의 불을 어떻게든 꺼보자.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학생들을 또 가르쳤어요. 그때까지도 마케팅이라는 거는 안 했죠. 못 했죠. 몰랐으니까. 그냥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학생을 위한 수업, 커리큘럼 그런 것들로 버티다 망했죠. 반전이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확장 이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망한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한 4명 정도 남았고요. 아까 술상어픈 형은 잘 되더라고 학원이.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이게 2017년도 이야기거든요.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미 학부 시절에 배웠던 단어였고 브랜딩이라는 것도 배웠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배웠다기보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단어를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하죠. 알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알게 되신 분이 마케팅 하면 이분 글을 한번 보세요. 인사이트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딱 박종윤이라는 이 사람을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글이 쫙 나오는데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네. 와, 이분 뭐 하시는 분이지? 그때 딱 들어왔었던 글이 이 글이에요.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에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박종윤 선생님 그 계정을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뺏긴 것 같아, 내 선생님을. 이건 솔직한 마음이고요. 자, 사장이 된 후배에게 해줬던 말을 원장이 된 임재환에게 해줬던 말로 감정이입해서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부터 20까지 다 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그룹에 올라가 있는 글들이 이제 고객 결정 죄송합니다. 잠깐만.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노란 책. 제가 항상 노란 책 해가지고 제목이 너무 길죠, 그죠? 네. 좀 짧게 좀 지었으면은 고결, 줄여서 고결이라고 합니다. 노란 책이 이 그룹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나중에 출판할 때까지 그 전에 아주 생생한 이론들을 여기서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배우기 시작한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을 알았을 때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때고 제일 무서울 때죠. 그런데 이 우리 이야기, 박종윤식 이야기 들어가서 제가 알았던, 제가 여태까지 학부에서 배웠던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계기가 돼요. 제가 그 불타는 본진을 떠안았을 때 떠안았던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만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생각보다? 한 학생이 아니고 한 10명의 학생이 남았더라고요. 와, 나한테 10명의 학생이 있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집중해서 한 명 한 명 집중해서 이 학생들이 10명씩 데리고 오고 20명씩 데리고 오고 하면 되겠네? 자, 이때부터 수업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제 제 시장을 넓히기 시작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기를 시작해요. 학생들에게 저에 대한 성격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의 분위기와 우리 학원에서 밖으로 내비쳐질 수 있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기 시작해요.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서 뭔가를 계속하고 내일은 뭐 할까, 다음 주에는 뭐 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요. 그 전까지는 수업만 고민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고객이 와야 되는데 그 고객을 오게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했었던 게 고작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SNS라는 방송국을 갖고 있다, 너는. 근데 왜 그 방송국을 쓰지를 않느냐? 왜 맨날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사진만 올리고 어디 여행 간 거 사진만 올리고 왜 그러고 그렇게 활용을 하느냐? 너의 업에 대해서, 너의 사업에 대해서,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여줘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림을 그려야겠다. 초창기 제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냥 신세 한탄. 아우 힘들어. 왜 나만 힘들어? 쟤네는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신세 한탄의 줄을 잃었다면, 자, 이때부터는 거의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로 타임라인을 채우기를 시작해요. 그때 라이브 방송이 인기는 별로 없었어요. 당연하죠. 페이스북을 이렇게 활용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냥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던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고 처음에 하는데 당연히 반응은 별로 없죠. 그래도 꾸준히 합니다. 학생들이 보면서 쌤 뭐예요 이 새벽에? 그러면서 신기하면서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친구들을 태그해서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거 그리고 있어. 너도 봐. 와 신기하네. 또 한 가지로 학생들이 학원에 오는 걸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다. 당시에 아이디 미술학원에 표어가 이렇게 있었는데 가르치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게 즐거운 학원. 그냥 즐거움이었어요. 모르겠어. 나 대학은 모르겠는데 즐겁게 다녔으면 좋겠어. 왜? 미술은 내가 좋아서 시작한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반대에도 완료하고 자기 발로 찾아온 애들이 거의 많았어요. 미술은. 그렇기 때문에 학원 오는 게 좋고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를 시작하죠. 교육 서비스. 그 전까지는 교육이라는 것만 했었어요. 아까 선생님께서도 교육자이냐, 교육 서비스냐 갈등을 한다. 저도 아직까지도 갈등을 하고 있죠. 교육 서비스업이냐, 교육업이냐. 그런데 저는 교육 서비스업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건 서비스다. 그리고 강사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작을 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뿐이지 우리는 이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왔을 때 재밌고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서 별의별 것들을 다 해요. 막 와플 기계도 사가지고 와플도 굽고 있고 그리고 수박, 여름에 수박 사가지고 수박 잘라주고 있고 주로 먹을 거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생일 파티 같은 거 다 모여서 해주고 이런 쪽으로 학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임원장님의 고객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제게 던지십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통닭집이었었는데 저희 한티역 근처에 있었던 당연히 학생이죠. 제 고객은. 왜냐면은 저는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업을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학생이죠. 자, 이 표정이 다시 나옵니다. 임원장님네 학생들은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해서 원장님에게 학원비를 내나 보죠, 직접? 아니죠. 그러면
임원장님에게 돈을 주시는 분들은 누굽니까? 학부모님이죠. 제가 10년을 강사 생활을 하고 3, 4년의 학원 원장 생활을 할 때쯤까지도 몰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입시 학원이기 때문에 보통 아동 미술학원이나 이제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미술학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대부분 학생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엄마 나 미술할래. 공부도 못하는데 그림 그릴래. 대학 갈래. 대부분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보통 학생들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대학교 원서나 이런 것들도 보통 학생들하고 이루어져요. 결정도 거의 그 친구들하고 많이 이루어지고 학부모님들께는 통보라고까지 하면 뭐한데 이런 상황입니다 정도로 안내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학부모님이라는 고객의 존재를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내 고객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학부모님들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고객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생신을 챙겨드리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전화 오면 항상 자다가도 일어나서 밝은 목소리로 응대하고 그리고 학원 오신다고 하면은 다 쓸어가지고 이제 자리도 만들어 놓고 이제 응대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접객을 하기 시작해요. 관계 관리를 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고객 관리라는 단어하고 고객 관계 관리라는 단어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계를 관리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종윤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늘려보자. 그 전까지는 전화 통화로 거의 이루어졌던 학부모님들 상담이나 아니면 이 학생의 어떤 발전 과정, 그냥 이제 가정통신문 같은 거죠. 그런 텍스트로 되어 있는 페이퍼로 되어 있는 것들로 만났다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학부모님들을 지겹게 만납니다. 제가 전화해서 불러내요. 바쁘신 분들을 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 화요일은 고3 디자인반 학부모님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고등학교 2학년 반 간담회가 있습니다. 1학년 반 간담회가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계속해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 대부분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한 분이 오시더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기 너무 버거우니까 이제 강사들을 시킨 거예요. 선생님들께도 학부모님들과 접점을 만들어서 만나라. 많이 소통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잘 따라 주어서 저희가 평판이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 시장에서, 천안시장에서. 학생들에게 평판은 우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 우리 선생님이 잘생겼어는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실력이 괜찮아. 그런데 학부모님들께 평판은 거기 보내놨더니 원장이 전화를 하더라. 매일 매주 무슨 일 있으면 전화를 하더라. 선생님들이 애가 아프다고 약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뭘 했다더라. 따더라. 입소문이 시작이 되면서 미술 시킬 거면은 보내. 거기 선생님들이 애들 잘 가르쳐까진 모르겠어요. 애들 잘 케어해. 재밌어해. 공부는 하기 싫어 죽겠다는데 미술학원은 그렇게 안 빠져. 이렇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평판이라는 게 생겼어요. 학원이 당연히 잘 됐겠죠. 자, 이게 13년도에 개원한, 제가 그때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최근에 가서 찍어왔어요. 간판을 안 떼고 도망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간판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2013년에 개원을 해서 2019년도에 저렇게 3층을 쓰고 그 2019년도
지나고 나서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하죠. 임재원 원장이 건물주다. 아버지가 천안 유지다. 뭐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퍼지는데 보통 루머는 정민수 대표님한테서 나온 루머가 맞아요. 자, 학원을 성장을 시키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원룸 건물, 상가 건물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가 이제 쌍용동이라고 천안에 아주 큰 대로 두 개가 만나는 사거리 코너예요. 거기에 2층부터 5층까지 다 쓰면서 저희 건물처럼 쓰고 있죠. 저는 건물주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학원이 이만큼 커졌는데 다시 또 위기가 오죠. 항상 잘 될 때 위기가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잘 될 때 내가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방심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건 방심과 무관한 위기가 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저의 방심과 어떤 저의 자만과 별개로 전 세계적인 위기가 오기 시작해요. 이미 학원은 저렇게 늘려놨는데. 자, 코로나19는 코로나 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교육청에서 그 수업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에서부터 저희가 실기실 하나에 보통 30명에서 40명의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3m씩 뛰어라. 학원은 좀 더 심했었어요. 1.5m가 아니고 3m씩 뛰어라. 그게 책상 포함한 간격으로. 그러면은 30명이 수강을 하던 반이 10명, 뭐 8명 이렇게밖에 수강을 못하는 교실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이제 진짜 망했구나.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자, 수강 제한을 걸면 수업료도 100% 다 못 받습니다. 아마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수강 시간 제한과 그다음에 요일 제한, 인원 제한을 하면은 수강료 100%를 다 받지를 못해요. 뭐 60에서 70%를 받게 되는데 그걸 다 차치하더라도 일단 부모님들이 애들을 학원에 안 보내요. 위험하니까. 그때는 코로나 걸리면은 실제로 사망하신 분도 계셨고 다 이거는 정말 걸리면 큰일 난다. 다 죽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으니까 아예 보내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 휴원생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퇴원생들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휴원생들. 그러면은 금방 있다 끝날 거야. 언제 끝날 거야. 뭐 이러다 말겠지. 메르스나 사스처럼 금방 끝나겠지. 신종플루처럼 끝나겠지.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코로나 전에 했었던 것 중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학원 오지 말라고 해. 근데 수업은 하자. 대신에 수강료는 50%만 받자. 자, 학원 아까 그 4층에 불 환하게 켜져 있는 거 불 다 꺼. 다 모여. 전기세도 줄여. 자, 그러면서 제가 코로나 전에 시도했었던 뭐라도 해보자라고 했었던 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저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죠. 뭐해? 선생님이 어제 수업한 건데 이거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보고 있어. 너네 수업해?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스토리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스토리 기능 같이 있었던 때였으니까 학생들한테 야 이거 캡처해서 다 올려줘.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수업이 재밌었고 괜찮았으면 올려줘. 아직도 그럽니다. 제 인스타 스토리는 학생들이 많이 올려요. 아직도. 좋은 말 해주고 자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 캡처해서 아직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스토리에 올리면서 주변 학생들한테 주변 미술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학원에 가지 않아도 수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 때는 저는 위기 극복을 되게 빠르게 한 편이었어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수강 제한과 이런 것들이 걸려 있을 때에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제가 실기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이 SNS라는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었었어요. 당시에는 남다름에 대한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박종윤식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쳤을 때 남다름, 달라야 돼. 뭐하고 뭐 누구하고 달라야 돼. 경쟁 상대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달라. 그게 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달라서 구매까지 이어지니 고민해봐. 네가 너의 경쟁자와 혹은 어떤 타 학원과 다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다름에 대해서, 차별화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주도권을 제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다운 1등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쟤네하고 나하고의 차별화가 뭘까? 제가 선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박종윤식 이야기, 고결한 수업, 그다음에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이 책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줌 수업에 대해서 그때 배우기 시작했고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원의 코로나 위기를 그때 극복을 했죠. 다른 학원은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게 제 남다름이었어요. 제 시장에서 다른 학원들은 어떡하지? 이참에 그냥 쉬자. 뭐 끝나고 나면 애들 오겠지.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저와 이제 강사들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시작된 것들이 이제 줌 수업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수업들을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한동안 몇 개월 갔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수업 제한이 이제 몇 개월 있다가 풀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학원생 수를 드디어 200명을 돌파를 하는데 저에게 200명은 되게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홍대 앞 대치동 그리고 노량진 대형 학원에 있을 때는 200명이라는 숫자는 되게 작은 숫자예요. 한 2반 정도 합쳤을 때 그 대형 학원에서. 근데 천안이라는 시장에서 학생 수가 200명을 넘는 학원이 별로 없었어요. 미술 학원이. 작은 도시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처음 학원을 차렸을 때 10명의 학생에 비해서 지금 200명이 되어 있고 그 200명이 다 나를 알고 내가 알고 얘네 학부모님들을 아는 수준이 되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좀 감동으로 밀려온 거죠. 10명이 찾아와서 수업을 들었던 임원장한테, 임지한 선생한테 200명이 드디어 생겼다. 그것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그래서 박종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목표 숫자가 저는 학원생 수 200명 만들겠습니다 였어요. 근데 관심은 없으셨죠.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 기구하죠. 저희 학원에는 아이디미술학원 개원 때부터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졸업해서 강사하면서 부원장까지 올라온 강사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신복이고 오른팔 왼팔. 학생 때부터 봐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가정 형편, 어머니 아버님 다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 얘 여동생이 무슨 전공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그 부원장과 강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천안 내에다가 학원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명분이 있어야겠죠.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나간 이유에 대한 명분을 이제 저한테 씌우죠. 임재환 원장이 변했어. 돈을 그렇게 벌더니 사람이 눈빛이 달라졌어. 애들 다 돈으로 봐. 자,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은 봐야 하니까요. 그죠?
확실히 그거는 맞는데 제가 강사들한테 교육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박종윤 선생님 이야기를 막 듣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 학원 가가지고 야 강사들 다 모여봐. 우리가 말이야 마케팅 브랜딩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애들한테 잘해. 애들 고객이라고 생각해. 학부모님들한테 연락해. 다 돌려. 주입시킨 거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들도 저와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 강사들이 선생님이 뭔가 변했어. 원장님이 옛날에 재환쌤 같지가 않아. 순수했던 청년의 모습이 사라졌어. 진짜 저런 입시학원 원장처럼 돈에 막 눈독 들이는 원장이 돼버렸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에만 뭐 루머라고 하기에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나머지 평판까지 다 깎아내리기 시작하죠. 실력이 없는 원장이다. 이 학원은 강사들이 키운 거다. 그리고 입시율이 좋지 않다.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학생들하고 강사들한테는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 이 듣기 싫은 혹은 참지 못할 이야기들을 나한테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 남아있는 선생들과 학생들에게 쏟아지는 어떤 비난과 이런 화살들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바꾸자. 우리 다 바꾸자. 학원의 위치도 바꾸는 걸 고려해보고 그다음에 학원명을 바꾸는 걸 고려하다가 그때 디자인 고우라는 미술학원은요. 제가 창조의 아침에서 근무할 당시에 제 사수였던 총 원장 선생님, 지금 이제 강남 본원의 총 원장 선생님이 개원한 학원이었고 그 학원의 간판을 갖다가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학원명을 변경을 했어요. 근데 그때 결정했을 때 아이디 미술학원을 조금 있으면 10년인데 아깝지 않니? 네가 그래도 아이디 미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네 시장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고 이제 사람들이 좀 알게 되었는데 아깝지 않니? 당연히 아깝죠. 눈물도 나고. 그러니까 동업자와 싸우고 동반자와 싸우고 제자 강사들과 싸우고 해서 여기까지 온 학원인데 당연히 아깝죠. 아까웠고 그 결정을 사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되게 큰 결정들을 박종윤 선생님하고 의논을 할 때가 있는데 요거는 박종윤 선생님하고 의논을 안 했어요. 왜냐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 네. 좀 쳐다보질 못하겠습니다. 제가. 변경을 하고 나서 그때 학원에 대한 이제 핵심 가치에 대해서 처음 고결한 수업을 배웠을 때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을 들었을 때 저는 그거를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숙제를 하지 못한 고결 학생이에요. 대부분 다 숙제를 통과하셔가지고 졸업을 하셨거든요. 저는 아직 졸업을 못했습니다. 또 숙제 이제 논문 같은 숙제를 써야 되는데 핵심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학원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 즐겁게 운영하는 것도 좋고 학생들도 많은 것도 좋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아. 업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는 다시 대치동으로 올라갑니다. 학원업의 본질은 입시학원업의 본질은 대학교 입시율이었다. 만약에 우리가 외부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강사들이 혹은 나가고 아이들이 나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입시율이 좋았다면 서울대 보내고 홍대 보내고 뭐 그랬다면 과연 이탈을 했을까? 그래서 업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게 사실은 저의 최근의 모습입니다. 입시학원의 존재 이유.
압도적인 합격률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루머가 들었을 때 제가 가장 자존심 상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임재한 원장은 대학을 못 보내잖아 잘 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아니야 나 잘 보내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때는 입시율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즐겁게 학원을 다닐까,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소개시켜주고 아이들한테 소개로 학원이 더 커질까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최근은 제가 다시 대치동으로 이제 가서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미술학원 이름을 바꿨을 때는 이걸 하고 싶었어요. 다시 입시 미술 학원의 업. 이 입시 시장에서 해야 하는 것. 그게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압도적인 합격률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죠. 나는 혼자서 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디 미술학원을 키워온 동안에도 나는 내가 혼자 한 게 없구나. 나의 팀이 있었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일했고 학원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가치가 합격률로 제가 생각한 이상 이걸 만들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겠다.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요즘에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아주 이상한 그 입시 미술과는 관련 없는 동영상들이 막 이렇게 올 건데, 저희도 지금 그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인데, 일단은 디고디숲이라는 팀이 결성이 돼요. 저기에 있는 4명은 다 캠퍼스를 각자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이며 강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입시 합격률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시작을 했죠, 초창기에. 근데 저희도 요즘엔 좀 변질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합격률 막 고민하다가 한번 이상한 밈 같은 릴스를 한번 찍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자꾸 그쪽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개그 욕심을 내면서 가려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좀 제동을 걸고는 있는데, 원래는 이 합격률을 위해 만들어진 결성 그룹입니다. 맞죠? 네, 오늘 한 분이 오셨어요. 여기 멤버 중에 네가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싶다. 그래서 한 분이 따라오셨는데 결국에는 내가 혼자서 이룰 수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리고 더 멀리 가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팀들을 꾸리고 그들의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 원장들의 그 그룹의 공동의 목표는 압도적인 합격률로 잡고 최근을 보내고 있고요. 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네,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PPT를 하다가 이런 멤버들을 또 천안에서 만날 수 있을까? 천안 아산에서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단언컨대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강사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으로 압도적인 합격률을 만들 것이다 해서 결성 디자인고의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 1년차, 2년차 때 천안에서 압도적인 합격률을 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못 만들어 왔는데 사실 천안 지역에서 근한 20년 만에 서울대 미대도 합격시키고, 제가 종윤쌤한테 신나가지고 저 서울대 보냈어요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 작년 겨울에 막 자랑했.
유수의 대학들을 작년에 보냈어요. 근데 이제 강남 대치동에는 많아요. 잘 보내요. 서울대도 잘 보내, 공대도 잘 보내는데 천안, 아산 저희가 있는 시장에서는 많지가 않았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급부상할 수 있었던 어떤 기회였던 것도 있죠. 그래서 가장 실력 있는 강사, 그 다음에 업의 본질은 합격률이었고, 또 교육사업과 교육자에 대한 고민을 또 하죠. 항상 하죠, 사실은. 방금 전에 핵심 가치는 교육자에 대한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률, 아이들을 대학에 합격시키는 것, 좋은 대학에 그림을 잘 그리게 만드는 것, 수업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더 성장해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것. 자, 교육자의 마인드죠. 근데 사업의 본질로 들어가다 보니까 와, 이건 정말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을 못 내렸지만 그것 때문에도 종윤쌤한테 항상 혼이 납니다. 네, 제가 이 강연 시작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종윤쌤, 박종윤쌤하고 한 20분 정도 앉아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서먹해서 별 말 안 하고 한 20분 동안 지금 박종윤식 마케팅 수업이 몇 기죠? 60기요. 네, 제가 한 3기 정도 맞나요? 네. 1기부터 61기를 압축해서 20분 동안 듣고 왔어요. 되게 부럽죠?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너무 많은 농축액이 들어가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 저는 그래서 오늘 강연도 시작하기 전에 뭐 대본도 있었고 막 있었지만 갑자기 새하얘지면서 내가 여태까지 준비한 것들이 그냥 다 새하얗게 날아가 버렸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20분 동안 밖에서 막 어떡하지 긴장을 안 했었거든요. 사실 와서 제 이야기 들려드리면 되겠다 긴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 종현쌤하고 20분 동안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갑자기 막 손이 막 떨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아직도 나는 내 답도 못 내렸는데 내가 가야 할 방향이나 길도 아직도 모르겠고 시장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정말 호기롭게 딱 써놨는데 이게 과연 맞나? 근데 제가 배운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본질은 점점 내 마켓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지고 내가 아닌 우리 학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구매에 대한 것들, 어떤 그 외의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 사업의 본질은 점점 늘려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 마켓을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임원장은 성공한 사람인가? 제가 대기실에만 안 들어갔으면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실에 20분 동안 이 페이지를 삭제하고 싶었어요. 잠깐만, 이 페이지를 정말 삭제하고 싶었는데 성공한 사람인가? 준비한 멘트를 말씀드리자면 사업을 이어가면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당면의 과제들을 성취하는 어떤 성과는 있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개의 성공을 맛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실패와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나 방향은 이제 좀 알게 되었다. 라는 부분에서 조금 성공했다. 그래도 미술학원 운영 한 10년 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굴러보니까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든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든 항상 초연함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성공은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현 쌤하고 20분 동안 이야기 나누고 나서 내린 멘트입니다.
성공은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모를 것 같아요. 성공의 기준을 잡는 게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로 봤을 때 그 세 가지 무엇도 잡진 못했어요, 아직.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그 세 가지를 향해서 가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아직 저도 표류 중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 여기 앞에 나와서 막 자랑하고 막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직은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고, 올해 입시가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내년 입시가 결과가 나올지, 그거에 의해서 학원이 또 얼마나 성장할지, 이런 것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원장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성공은 멀었다. 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단어로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 매력이에요. 본인의 매력을 가꾸시고 키우셔라. 그 매력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조금 낮춰서 저는 대한민국 표준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외모는 그런 매력이 아니고, 외모의 매력이 아니고 사람을 결국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려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죠. 이 이야기는 저희 학원의 강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매력 있는 강사가 되라.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매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학생이 선생님을 따르지. 고객이 사장님을 따르죠.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매력 가꾸기에 대한 것들을 시간을 충분히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되게 많이 써요. 괜찮지 않나요? 네. 종윤 쌤하고 비슷한 셔츠 찾아가지고 샀는데, 네. 그래서 충분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되게 매력적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매력으로 관계를 늘려나가세요. 관계 늘려나가기는 사실 종윤 쌤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관계가 많아지면. 그죠? 동업자가 나가고 동반자가 나가고 제자들이 나가고, 관계가 많아지면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만큼.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관계를 늘려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계 늘려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거부를 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비즈니스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이 자리가 저한테는 사실 간증의 시간이기도 한데, 박종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부분들이 제 업에 어떻게 적용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초반에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뭔가 배우긴 하는데,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뭔가 배우긴 배웠어. 근데 우린 입시학원이고 애들 대학 잘 보내야 되고 그림 잘 가르치고 그러면 끝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이 모든 사업은 결국 하나구나. 고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도 안 되는 좌충우돌 위기의 원장 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